부산 바닷가의 아침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옅은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해변을 따라 이어진 낡은 지붕 사이를 살랑살랑 파고듭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피부에 와닿으면 고요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깨닫게 되지요. 그 작은 어촌 마을에는 올해로 이른을 맞은 배연수라는 노인이 삽니다. 머리는 어느덧 희끗희끗해졌고 햇빛과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지요. 젊었을 적 배 노인은 다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착한 아내와 어린 아들이 함께하는 오손도손한 삶을 평생 누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내가 불치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배 노인의 삶에는 무언가 텅 빈 듯한 공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홀로 남은 외아들 배준영을 키우기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바다일은 언제고 평온할 틈이 없습니다. 파도는 밤낮 없이 몰아치고 거센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이 혹독한 생업 속에서도 배 노인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특히 잊지 못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영이 6살 되던 해, 늦은 밤까지 아들이 집 처마 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 비바람에 지쳐 쓰러졌던 일이었죠. 온몸이 축축이 젖은 차에 떨고 있는 어린 아들을 안고 들어오는데 배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준영은 무탈하게 자라 공부도 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촌 마을의 낡은 집에 배 노인 혼자 남아 지냅니다. 특히 비 오는 저녁이면 그는 창가에 앉아 쓸쓸히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지내던 추억, 그리고 어렵던 시절 아들과 함께 버틴 나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슬픔에 스스로를 내맡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팝니다. 바다에서 파도와 부딪히며 싱싱한 물고기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죠. 새벽 4시쯤 많은 사람이 아직 잠에 들어있을 그 시간에 배 노인은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몇 달 전 추위가 매서울 때는 헤어진 낡은 스웨터에 얇은 장갑,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전에 떠준 회색 털모자를 쓰고 다녔지요. 허름한 차림과 깊게 패인 주름살이 그의 나이를 말해주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 배 아저씨는 언제나 낙천적인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배 노인에게는 작은 어선 한 척이 있는데 주로 해안 가까운 곳에서만 조업을 합니다. 큰 돈을 벌 욕심도 없고 매일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죠. 바다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고등어, 오징어, 문어 등을 한가득 잡아서 귀가합니다. 바람이 거세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엔 집에서 그물을 손보거나 잡동사니를 정리하곤 합니다.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반복하면서도 배 노인의 미소는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잡아온 해산물은 오래된 트럭 적재함에 실려 시장으로 운반됩니다. 이 트럭은 준영이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함께였지요. 아들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트럭칠을 다시 하고 엔진 오일을 갈아주곤 했습니다. 이제 준영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 고향에 잘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새 트럭은 더 낡아버렸지만 배 노인에게는 마치 평생을 함께 온 계단바차네, 톤타니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 트럭에는 세월과 함께 묻어난 추억과 감정이 가득 담겨 있지요. 트럭을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면 한쪽에는 잔잔히 부딪히는 파도가, 다른 한쪽에는 늘씬하게 자라난 야자수와 듬성듬성 자리 잡은 집들이 펼쳐집니다. 해가 차에 떠오르지도 않은 이른 아침, 배 노인은 낡은 라디오를 틀어 옛날 한국 가요를 들으며 뭉클한 따스함을 느낍니다.
어촌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작은 재래시장에 도착하면 배 노인의 트럭을 본 사람들이 반가워 소리칩니다. 배 아저씨, 오셨네. 오늘은 뭐가 있어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등어, 오징어, 문어 따위를 펼쳐놓으며 싱긋 웃습니다. 오늘 새벽에 막 건져온 고등어랑 오징어, 문어가 있지. 싱싱하니 한번 봐요. 배 노인의 해산물은 신선하기로 소문이나 가격도 합리적이라 금방 다 팔립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어부들은 조업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하지요. 장사가 끝나면 배 노인은 시장 근처 작은 찻집에서 따끈한 차를 한 잔 마시고는 다시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바다처럼 밀물과 썰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조용한 날만 이어지진 않는 법이지요. 어느 날 새벽, 푸른 하늘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던 맑은 날, 배 노인은 평소처럼 배에서 해산물을 잡아 트럭에 싣고 시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고등어가 제법 많이 잡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찍 다 팔고 돌아와 푹 쉬어야지 하는 작은 기쁨도 있었지요. 그런데 해안 절벽을 끼고 난 길을 지나는 중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검회색 스포츠카가 길가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와, 이런 차가 시골에 다 오네. 서울에서 여행 왔나? 배 노인은 혹시 트럭이 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나무 조각을 밟고 말았고 트럭의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핸들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 옆면이 그 스포츠카 뒤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트럭 안에 있던 생선 상자가 넘어져 물고기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배 노인은 깜짝 놀라 얼른 시동을 끄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스포츠카 뒷범퍼에는 길게 긁힌 흠집이 선명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스포츠카 문이 열리더니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비싼 셔츠에 반짝이는 머리 스타일,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방금 제 차에 상처 낸 거 아세요? 그의 거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흥미를 느낀 듯 발길을 멈추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하지만 그 남자는 더욱 화를 내며 흠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상에 이 차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걸 감당하겠다고? 배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스포츠카 흠집 내면 수리비 엄청날 텐데. 배 아저씨 형편이 어려운데 어쩌면 좋아. 배 노인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더욱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늙었으면 집에나 계시지. 괜히 나와서 남의 차나 긁고 번거롭게 하잖아. 그 말이 배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니 별다른 대꾸도 못한 채 그는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마침 그때 근처에 또 다른 고급 SU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말쑥한 정장 차림에 자상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를 보자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대한마린 강구진 회장 아냐? 어촌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는 그분 맞지? 강 회장은 주변의 소란을 보고 다가와서는 상황을 대충 살피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스포츠카 남자는 곧장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노인네가 제 차를 긁었는데 제가 처리 중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강 회장을 보자 살짝 기가 죽은 모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스포츠카 뒷범퍼의 흠집을 살펴보더니 이번엔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와 트럭 쪽을 살폈습니다. 그는 먼저 배 노인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친 데는 없으세요? 손이나 발은 괜찮으신가요? 그 따뜻한 물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까부터 들리던 거친 호통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으니까요. 배 노인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 차가 워낙 비싸 보이는데 제가 어찌 보상해야 할지. 스포츠카 남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차는 회사 법인 차량입니다. 이렇게 파손되면 제가 책임지기 난감합니다. 그러자 강 회장은 남자의 말을 제지하듯 손을 들어 보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는 고치면 됩니다. 사람의 안전이 먼저잖아요. 흠집이 심하지 않으면 괜스레 문제를 키울 필요 없습니다. 더욱이 어르신께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 말에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더 이상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곧 강 회장은 떨어진 물고기를 직접 주워 담으며 남자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금세 흩어졌던 생선들이 다시 상자 안으로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실어 나르신 건가요? 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부산 바다와 함께 살았지요. 젊었을 적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일을 했고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서 저는 이곳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 이야기에 강 회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연민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해안가 출신입니다. 우리 집도 그리 부유하지 않았어요. 어르신께서 겪는 고충을 잘 압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든 처리해 드릴 테니 수리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 노인은 오히려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라 비용이 얼마나 들든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마음만이라도 책임지고 싶어요. 그러자 강 회장은 배 노인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보험도 있고 흠집도 아주 큰 편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하시고 우리도 길가 주차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웠으니 서로에게 의미 있는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강 회장의 너그러운 말에 주변 주민들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강 회장님, 참 인정 많으시네. 다른 사람이었으면 배 노인 큰일 났을 텐데 말이야. 잠시 후 상황이 정리되려는 찰나 오토바이 한 대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뒷자리에 타있던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배 노인의 아들 배준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달려온 것이었죠.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죠? 배 노인은 겨우 미소 지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단다. 그냥 차를 살짝 긁었는데 이 강 회장님이 잘 처리해 주신 덕분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구나. 그럼에도 준영은 아직 긴장된 표정으로 강 회장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내신 이상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강 회장은 온화한 미소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을 탓할 마음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가서 진정시키고 다친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수리비 문제는 저희 쪽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이기적인 태도만 보아오던 준영에게는 강 회장의 배려 깊은 말과 행동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부자가 많다 해도 대개는 계산적이고 차갑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와는 달리 강 회장은 인간미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날 일이 있고 난 뒤 강 회장은 따로 배노인 부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셋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고 흔한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몇 개 놓여있는 허름한 카페였지만 바다가 살짝 보이는 편안한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 강 회장은 배노인에게서 아내를 잃은 사연과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정을 들었고 준영이 서울에서 근무하느라 고향에 자주 못 내려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준영은 올해 28로 중견 전자회사에서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하고요. 강 회장은 유심히 듣더니 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마케팅 팀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뵈러 자주 못 와서 죄송하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곧 어촌을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펼칠 계획입니다. 낚시나 해산물 보관, 유통 같은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려고요. 부산도 지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필요하다면 함께 일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뜻밖의 제안에 배노인과 준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대개 큰 회사들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실제로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준영은 명함을 건넸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괜한 빈말인가 아니면 진짜 큰 프로젝트가 있는 걸까 하는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카페를 떠나기 전 강 회장은 배노인에게 따뜻하게 악수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접촉사고를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누구나 예기치 않은 일을 겪지만 그게 새롭고 좋은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강 회장의 온기 어린 눈빛에 배노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으로 인해 생긴 불운한 사고가 이렇게 희망적인 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저녁, 준영은 며칠간 아버지 곁에 머물며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집 거실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배노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준영은 아버지 걱정이 더욱 커졌지요. 아버지, 낡은 트럭으로 장보러 다니시면서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한 번만 더 사고 나면 어쩌나. 배노인은 애틋하는 시선으로 아들을 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늙었다 해도 아직 손발이 움직여. 난 평생 이 바다랑 함께 살아왔고 시장에 나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는 이웃도 있어.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외로워진단다. 준영은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전해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별다른 기상 장비 없이도 하늘 빛깔만 보고 내일 날씨를 가늠하던 아버지, 오징어가 멸치대를 따라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기억. 그런 아버지는 여전히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울컥한 감정에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주 못 내려온 게 죄송해요. 아버지 혼자 두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가 걱정 없이 지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배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마음 잘 안다. 네가 서울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기쁘고 아버지는 이 바다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는다. 다만 가끔 너도 고향 생각하며 내려와 주면 그걸로 난 충분해. 그날 밤 준영은 마음 한구석이 애틋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얼른 다시 내려와 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몇 달이 지나 준영은 다시 서울에서 분주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마린 강구진 회장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준영은 반가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강 회장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연안 어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산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 중에 어촌 사정을 잘 알고 관리 능력도 갖춘 분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고향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아직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준영의 가슴 속에 오래 묵어있던 소망이 불꽃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고향 부산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 준영은 대한마린 본사에서 강 회장을 만나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들었습니다. 냉동. 냉장 시설을 지어 해산물을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선착장을 개조해 안전한 하역 작업이 가능하게 하며 어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강 회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과 신뢰를 쌓고 함께 협력해야 해요. 고향 출신인 준영 씨가 가교 역할을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준영은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요. 친구들은 왜 안정된 회사를 그만두느냐고 말렸지만 준영은 고향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의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자동차 접촉 사고가 계기가 되어 아들이 어촌 지원 사업을 맡게 되다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준영은 대한마린 소속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안선 곳곳을 둘러보고 어떻게 냉동 냉장고를 설치하고 어디에 선착장을 고쳐 지어야 할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배 노인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준영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기 선착장 바닥은 오래돼서 비만 오면 미끄러집니다. 예전에 내 아내가 저기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이쪽 방파제는 태풍 때 한번 무너졌다가 급히 쌓아둔 거라 울퉁불퉁합니다. 말 한마디마다 과거의 추억과 아픔이 묻어 있었지만 배 노인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솔직하게 드러내야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설치하고 갈 뿐 아니라냐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란 청년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잘한 아들임을 알고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낡은 선착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해산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분명 삶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조금씩 싹텄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만만찮았습니다. 집안이 약한 해안가에 시설을 짓다 보니 설계부터 여러 번 변경해야 했고 행정 절차나 예산 편성, 전기수도 인프라 등을 갖추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가끔 직접 현장에 내려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배 노인의 집에도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며 어촌의 옛 추억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눴지요. 알고 보니 강 회장도 어린 시절부터 해안 지역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가족이 밤낮 없이 물고기를 잡아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공부해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수산업 선박 물류를 다루는 꽤 큰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바다라는 사실만큼은 늘 잊지 않았다고 하죠. 사업이라는 게 이윤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장기적인 신뢰가 더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해안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돕는 것도 저희 회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강 회장의 이 같은 가치관에 배 노인은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참 기뻐했을 것이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공사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달라지는 모습을 체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냉동, 냉장. 시설의 기초공사가 끝나고 발전기와 제어장치, 저온 창고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나 냉각 장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시공하느라 공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강 회장은 오래 쓸 시설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선착장 공사가 완료될 무렵 마을에서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중홍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무대를 설치하고 대한마린과 부산 어촌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냉동 냉장, 창고 및 선착장 중홍식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았죠.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손뼉을 치며 강 회장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엔 따뜻하고 벅찬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 회장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준영과 배 노인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배 노인의 사고 덕분에 이 사업이 탄력을 받았다며 농담 삼아 웃기도 했지요. 작은 무대에 올라 강 회장은 박수 소리에 맞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어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날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한마린의 기술 및 재원이 모여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그 계기가 되었던 배 어르신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준영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가슴 벅찬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일하면서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 마을이 점점 낙후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대한마린과 함께 계속 애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지켜보던 배노인은 오래된 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었지만 그 얼굴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뭉클함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떠나간 아내에게 속삭였지요. 여보, 보이지?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마을을 살리고 있어. 이윽고 중홍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모두가 새로 지어진 냉동 냉장 시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첨단 기계 장치, 한곤 항습 시스템, 예비 전력까지 구비된 모습에 마을 어민들은 여기저기서 우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어획물이 팔리지 않으면 금세 상해 버리거나 헐값에 넘겨야 했는데 이제는 새 시설 덕분에 더 좋은 값에 거래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안전하게 바뀐 선착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고 밤에는 조명을 밝혀 어두워도 작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친 파도의 배가 부딪히기도 일쑤였는데 내구성이 강화된 방파제 덕분에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만 해온 어민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작게나마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닷가에 가니 탁자를 놓고 싱싱한 생선구이와 오징어 구이를 곁들인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휴대용 스피커에서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젊은이들은 흥겨운 춤을 추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배 노인과 건배하며 말했습니다. 배 어르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르신께서 저희를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배 노인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회장님 같은 분이 없다면 우리 어촌은 여전히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잔이 부딪히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롭고 쓸쓸했을 밤바다도 오늘은 유난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늦은 밤이 되자
배 노인은 준영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졌지만 둘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 툇마루에 앉아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준영은 문득 예전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 건넸던 명함이지요. 아버지, 그날 사고만 없었으면 우리나마 엄청난 수리비에 시달려 빚더미에 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회장님이 나타나셨고 다 그분의 배려 덕분에 사태가 뒤바뀌었죠. 세상사 참 예측 불가예요. 그러자 배노인은 회한 어린 표정으로 하지만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준영이 네가 대학 갈 때 아픈 아내 병원비 대느라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나네.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빌려줘서 너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지. 이렇게 도움받은 게 많으니 이젠 우리가 마을에 보답할 때가 된 거지. 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지난날의 빚과 감사함이 결국 오늘의 프로젝트를 통해 되갚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열애카른 아가라. 며칠 뒤 중홍식이 끝나고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마을에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민들은 고기를 잡아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시장에서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들도 조금씩 늘었고요.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이 안전해지니 갑작스런 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한마린에서는 추가로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초 양식, 말린 오징어나 생선을 소포장하여 도시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책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지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어민들의 소득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배노인의 일상 자체가 극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낡은 트럭에 실어 시장에 나가 팔고 남는 시간을 보내는 시기죠.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안합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남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수시로 드나드는 준영이나 대한마린 사람들을 가족처럼 맞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배노인의 트럭과 부딪혔던 바로 그 젊은 스포츠카. 운전사였지요. 이번엔 화려한 차 대신 평범한 옷차림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배 어르신 혹시 절 기억하실지?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죠. 배 노인은 약간 놀랐지만 이내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잘 지냈어? 그날 일은 벌써 다 잊어버렸으니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그날 제 차가 긁힌 게 억울하다는 생각에 화만 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부끄러워요. 회장님께도 꾸중을 듣고 다른 부서로 옮겨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마을을 보니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배 노인은 그를 다정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우는 거지. 젊은 사람이니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는 배 노인을 도와 물고기 상자를 옮겨주면서 새로 단장된 어촌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나고 깔끔해진 시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뜻한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후 부산 어촌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라 불릴만한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에도 전해졌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대한마린의 사업을 크게 보도하면서 어촌 주민들과 협력하여 성공한 모범 사례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사에서는 중홍식 날, 강 회장과 준영, 그리고 배노인이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도 실렸습니다. 준영은 기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어촌을 돕고 싶다. 이 희망의 불씨가 다른 곳에도 번져나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배노인은 올해로 70을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바람이 약간만 거칠어도 바로 바다로 달려가 파도를 살피고 마을 젊은이들에게는 물때와 풍랑 예측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따금 지난날의 트럭 사고 이야기를 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는 게 그의 버릇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지. 그래도 늘 진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법이란다. 어느 저녁 해질 무렵 배노인과 준영은 나란히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준영은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마을이 많이 달라졌죠? 조만간 대한마린에서 부산에 사무소 하나 열어서 아버지랑 더 가까이 지내며 일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버지는 기쁨에 찬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곧 현실로 누릴 수 있을 듯 했기 때문이죠. 그래주면 나야말로 더 바랄 게 없지. 앞으로도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이 바다처럼 늘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해안가 너머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배노인은 저 바위 곁이 바로 아내에게 청혼하던 추억의 장소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곳이죠. 이제는 아내가 떠났지만 그날의 추억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분명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부산 바다는 조용히 밤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다에는 여전히 쉼없이 파도가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에도 온정과 희망의 물결은 끊이지 않고 흐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부산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배노인과 준영은 함께 소망했습니다. 결국 부산 어촌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은 참된 선의와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번 뿌려진 진정성의 씨앗은 바닷바람을 타고 끝없이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싹을 틔울 것입니다.